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지구 끝까지 찾아가 북한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했던 원비어 부모가 실제로 북한 관련 자산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25일 뉴욕주 감사원이 오토 원비어 씨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이 곧바로 승인한 겁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을 파악한 뒤 이를 요구하면서 뉴욕주가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도록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뉴욕시를 포함한 주내 지방정부들의 세금 수입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또 뉴욕주에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공관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어 북한 외교관과 가족 1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비어 씨 측이 요청한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 업무 특성상 뉴욕주 내 북한 관련 거래나 자금 예치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뉴욕주 감사원은 주정부 재정 문제와 별도로 뉴욕 주민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자산 약 16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VOA 취재 결과 뉴욕주 미청구 자산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북한 대표부가 미국 델사의 컴퓨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환불액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미청구 자산이 더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세계 각국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회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북한 자금 약 2,379만 달러가 분산 예치된 미국의 4개 은행을 상대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에는 유엔 제재 위반으로 억류돼 미국 정부가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원비어 씨 부모의 북한 자산 추적은 원비어의 사망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제재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이 같은 자산 추적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내년 회계연도에 요청한 예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라 삭감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개량형 저위력 핵폭탄 등에 적용될 핵탄두 조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향후 미국의 방위 계획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1 회계연도 예산으로 의회에 약 7,16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예산 삭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앨런 로드 국방부 획득 지속 담당 차관은 특히 지난 9월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하원에서 의결한 예산으로는 차세대 핵무기 생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당장 개량형 저위력 핵폭탄인 B-61-12와 장거리 원격 핵순항 미사일에 적용된 W-80-4 핵탄두 조달 일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은 최근 내년도 국방 예산 확정을 위한 국방수권법안 문안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저위력 핵폭탄이 미국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n the Democratic Party, which would be your House, that's the House is controlled by the Democrats, feel that the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the lower yield nuclear weapons create a danger of the United States thinking
that it could use nuclear weapons. They want nuclear weapons to be strategic only.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은 민주당 내에서도 B-61-10이나 W-80-4를 비롯해 차세대 핵순항 미사일 개발 등 구체적 예상 내역에 따라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61 현대화 계획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립됐으며 북한 등을 겨냥해 깊은 지하 속 갱도를 타격하기 위한 저위력 핵폭탄의 억지 효과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The U.S. should have a low-yield weapon in its arsenal. And I think that was the intent of the B-61, was to develop to have on hand, in case it was necessary, a low-yield weapon that could be used against particular targets, including targets in North Korea and China and Russia and so forth, heavily fortified underground targets. 한미연합사 작전参谋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국내 사회정책에 전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중국과의 패권 경쟁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최적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 따라 미국의 정책 결정이 중도적 선택을 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일이라고 꼽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평양에서 미국인 3명과 함께 귀환해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한 일이라고 답하고 그들은 당시 정말 위험에 처해 있었다면서 국무장관 재임 초 그들을 귀환시킬 기회를 얻은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18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 등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의 송환 문제를 협의해 이들을 직접 데리고 귀환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억류 미국인 송환을 미북 관계의 중요한 업적으로 꼽아왔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국무장관직에 있는 동안 업무에 열중할 것이라고 답하고 정권 이양에 대해서는 연방조달청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지시한 모든 것을 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미국은 한 명의 대통령과 한 명의 국무장관만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토리 인근 전투에서 실종된 헨리 앨리스 일병 등 6명의 참전용사 신원을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1950년 11월 북한 장진호 인근 고토리 전투에서 실종된 해병대원 헨리 앨리스 일병을 비롯해 2021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6명의 한국전 참전용사의 신원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PAA는 이어 올해 예정됐던 6차례 미군 실종자 유가족 정부 보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일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최초로 미군 실종자 유가족 정보 보고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성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도 실종 미군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정보와 소통을 제공하는 것은 DPAA의 최우선 사항이었다면서 모든 유가족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화상 정부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여파로 올해 1에서 3분기 북중 간 무역이 전년 대비 73%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27일 발표한 2023, 4분기 북중무역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에서 3분기 북한의 대중무역은 5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수출은 4,600만 달러로 작년보다 70% 줄었고 대중수입은 4억 9천만 달러로 73% 감소했으며 북중무역은 5, 6월 일시적 회복세를 보이다 7월 이후 다시 급감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발생한 북중 간 무역 감소폭은 대북 제재가 강화됐던 2018년 57%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11월 현재까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를 이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북중 무역 감소폭은 8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내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식량과 보건 분야에 대한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